자, 가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면접 꼭지 시작할게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차장님, 전형 중에 뭐 서류도 있고 인적성도 있고 AI 역량 검사도 있고 뭐 이렇게 면접도 있는데 차장님 어떤 전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는 뭐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면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요. 서류는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은 학벌도 안 보지 않아요. 학벌도 볼 수도 있고 학점도 보게 되고 뭐 이력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을 서류라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흔히 얘기하는 뭐 장기술이라고 부르지만 그 포장도 중요하고 포장 기법이 사실 여러분들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뭐 본질, 소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리고 역량 검사나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쪼끔 유리해요. 근데 면접은요. 여러분들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출제자의 약간 면접관의 마음을 잘 읽어내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게 뭐 잘난 척을 한다고 합격하는 게임도 아니고 대답을 잘한다고 합격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왜냐면 이것만 끝나면 난 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면접을 막 수 여러 가 면접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아 면접만 가면 다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서류는 그렇진 않아요. 서류도 물론 이제 그런 경향이 쪼끔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엉망진창으로 써도 스펙이 좋거나 학벌이 좋아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인제 합격자 수서 많이 보지 말라고는 하지만 뭐 구조만 보라고 하죠. 어쨌든 면접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이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만 쫓아다녀요. 1분 자기소개 이렇게 답해라. 뭐 이런 거 있죠? 뭐 성격의 장점 이렇게 답하면 합격.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합격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지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다 합격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에 가까운, 면접도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명가몰. 명가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은 까봐야 까볼 때까지 모른다. 명가몰이거든요. 그래서 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병풍 섰는데 합격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면접이란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돌지? 그냥 '아 명감을, 명감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면접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장님 저 면접 되게 잘 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잘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떨어졌어요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대답도 제대로 못 하던데 그 친구는 붙고요. 제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인사팀장이에요, 모 기업에. 뭐 면접 프로세스 컨설팅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면접관으로도 엄청 뭐 맨날 들어가죠. 뭐 경력직 신입 가리지 않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관 "아니 요즘 애들 말은 잘해. 근데 실력이 없는 것 같아. 로열티가 없는 것 같아. 태도가 별로야. 말은 잘해. 말은 잘해."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 누구누구 씨 면접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잘 봤다고 생각하죠?" 라고 저는 역으로 물어봐요. 역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들은 대부분 이래요. "사장님 저 뭐 제가 잘 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말을 잘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흔들리지도 않고 다 막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다 받아치고 다 답변했어요." 답변을 다 잘하면 면접을 잘 본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말을 잘하면 막 입에 모터가 달렸어. 막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막 기름 막 먹은 것처럼 이렇게 입에 막 모터가 달렸어. 말을 잘하면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그죠? 그리고 청산 요소로 이제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디펜스를 다 했어. 받아쳤어.
그러면 면접을 잘 본 걸까요? 혹은 '아 내가 요번에 완전 긴장 안 했어. 차분하게 면접 웃으면서 그냥 막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봤어.' 이게 면접을 잘 본 걸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을 잘 봤다. 이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내려 보셔야 돼요. 면접을 잘 봤다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이 다 착각입니다. 면접을 잘 봤다라는 건요. 궁극적으로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입을 해 보자. 말을 잘하면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이제 역량 이론으로 가면 여러분들 뭐 제 역량 이론 클립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자소서 면접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말을 잘하면 역량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역량이라는 건 조직에 어울린다. 조직 핏. 직무에 어울린다. 직무 핏.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조직에 어울리고 직무에 어울리는 걸까요? 말을 잘하면? 두 번째,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막 다 잘해요. 그러면 조직에 어울리고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역량이 있는? 그쵸? 아니죠. 그리고 청산 요소로 받아치면 이 친구가 조직에 어울리고 직무에 어울리는 걸까요? 긴장을 안 하면 조직에 어울리고 직무에 어울리는 걸까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럼 면접은 뭐냐? 궁극적으로 호감이 가서 같이 일하고 싶고 막 마음으로 이렇게 '이 친구 되게 괜찮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면접이요. 대부분 3대 그러니까 최종 면접까지 가면 뭐 임원 면접 가면 3대 1 혹은 5대 1 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이 호감이 같이 이루고 싶다는 느낌이 3명 중에 첫 번째여야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3대 1 이면 뭐죠? 2 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요. 5대 1 이면 4 명이 떨어지는 게임이요. 중간만 가면 떨어져요. 그쵸? 3대 1 인데 2 등이요. 떨어져요. 5대 1 인데 2 등이에요. 떨어져요. 중간만 가면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면접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게 평균 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평균만 가면 떨어지는 게 면접입니다. 중간만 가면 떨어져요.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무기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뭘까? 남들과 차별화되는 뭔가 그 나만의 것이 뭘까? 이것들을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내 무기가 뭘까?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어디서 인제 뭐 인터넷상의 조언들을 많이 구하다 보니까 막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 콘텐츠에 여러분들이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이니깐 직무 면접이라고 하니까 1분 자기소개도 직무로 얘기해야지 임원 면접은 임원들은 태도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1분 자기소개는 태도나 로열티를 보여주는 걸로 스크립트를 짜서 달달 외웁니다. 네, 떨어지죠. 네. 그러고 떨어져요. 1분 자기소개. 직무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분 자기소개는 "너는 어떤 사람이니?"라고 묻는 문항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무기 뭐니? 너 어떤 사람이야? 너를 소개할 때 네 무기를 좀 얘기해 봐." 그 사람마다 다르죠. 그쵸? 그 억지로 뭐 직무로 막 면접관이 실무진이니까 직무 얘기를 하면 난 합격하고 이런 거 없어요. 누 1분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각인 효과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나의 세일즈 포인트, 흔히 얘기하는 무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기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뭐 화려한 직무 역량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로열티가 너무나 높아서 정말 그 로열티가 높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성격이 너무나 밝고 막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게 무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되게 분석력이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무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어차피 실무진들은 이제 실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 이후에 직무 역량 검증이 들어가요, 바로. 그리고 임원들도 궁금하면 로열티 검증 문항이나 태도 검증 문항이 들어갑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만 가면 떨어지니 '내 무기는 뭘까?' 고민하고 한번 이렇게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야 중간을 안 가요. 누군가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본 듯한 프레임으로 실무진 면접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빵빵 직무를 위해서 두 가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죄다 이러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럼 중간 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면접이 요래요. 면접은 이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남들 하듯이 하면 떨어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의 집중을 좀 해야 돼요. 물론 회사와의 연결고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면접은 뭐다? 호감 싸움이다. 나의 호감 그리고 내가 그 1등이 될 수 있는 그 호감 그 호감을 어떻게 난 보여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오늘 반응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다가 아, 맞는 말이네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랑 다른데 하면 좀 올려주세요. 반응 보면서 저도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지는 면접은 어떤 면접들이냐? 첫 번째, 훈련된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훈련된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인터넷 세상에 면접 답변을 다 외워. 그거대로 말하면 합격할 것 같대. 그래서 면접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 자판기야. 그래서 꾹 누르면 답변이 술술술술 나와요. 이런 친구들 합격할까요? 오히려 거부감이 듭니다. 정답 자판기는 대화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면접은 교감입니다. 대화해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즘은 뭐 리버스 인터뷰라고 해요. 연면접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이건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정답 자판기 같은 느낌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 스터디 오래 하거나 면접 학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스크립트 달달 외우게 하는데 요런 거 다니는 친구들이 요런 경향이 있는데 그 티 나는 경우에는 최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면접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소개팅이랑 비슷하다. 소개팅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자,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어디서 들어보듯 아, 저는요. 알리올리에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이 어디선가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해 줘. 뭐 어디선가 외운 것 같아.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감이 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엔 좋은데. 어때요? 한번 답해 보시죠. 거부감 들죠? 그쵸? 어디서 다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사전에 다 준비한 것 같거든요. 그쵸? 나랑 대화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봐도 훈련된 정답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오히려 버벅거리다가 말하는 친구가 오히려 호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버벅거리면 이 친구는 또 말을 못하는 친구인가 해서 또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런 애매한 것들 요런 걸 생각해 보고요. 본질만 갑시다. 그래서 호감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만 부각되는 이야기들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4학년들 취준생들이 많으니까 제 방송 듣는 친구들은 벌써 대학생을 여러분들 한 뭐 4-5년 했잖아요. 뭐 휴학 기간까지 하면 뭐 5-6년, 6-7년 하셨는데 새내기야. 근데 새내기가 1학년 그 학생의 뭐 저희는 이제 섹티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일하는 학교에 막 그거 했던 얘기에서 자기가 뭘 뭐 어떻게 하고 막 나만 얘기해. 내가 부각되는 얘기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벌써 그 친구들보다 한 5-6살 많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그 친구들? 재수없게 보이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포인트를 주는 게 제가 주도했고요. 제가 다 했고요. 제가 뭐 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리더여 가지고 어떻게 했고요. 막 이런 얘기만 해.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여러분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10살에서 20살이 많은데 별로잖아요. 그쵸? 어떤 게 더 호감이 가죠? 그 친구들이랑 함께 했어요.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었어요. 이런 인간미 넘치고 함께라는 키워드, 팀웍이라는 키워드.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팀웍 문항이 항상 나오잖아요. SK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만의 이야기보다는 함께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호감을 준다는 거죠. 뭐 거기서의 본인의 역할은 드러나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접은 겸손함과 자기를 보여주는 것들을 겸손하게 보여줘라. 이게 뭔 소리야? 예, 어렵죠. 근데 이게 모의 면접을 봐보면 느끼거든요. 딱 보면 이 친구 주도성이 너무나 강해. 뭐든지 이끌고 주도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보일 때 딱 보면 이 친구 이제 막내라서 맨날 복사하고 회식 자리 정하고
지금 뭐 단순 업무 위주로 일단은 하게 될 텐데, 야, 이 친구 단순 업무라고 도망치는 거 아니야? 어? 자기는 뭐 성장을 못 한다고 한 2년 정도 있어야지 인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야, 이거 뭐든지 이끌고 주도해야 적성이 풀린다고 이렇게 면접에서 보이는데, '아, 조직장을 할 수 있을까? 막내 사원이면 좀 주도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예. 물론 요즘은 과거보단 덜해요. 요런 포인트들은 좀 이제 보수적인 기업들, 그런 것들이 그렇고요. 네 번째 케이스. 이 경험을 봤더니만 요 중고 신입인데 막 전 직장 3 개월 다녔어. 6 개월 다녔어. 막 이렇게 짧게 짧게 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보면 '야, 이 친구 또 우리 회사 온 다음에 인제 또 다른 데 계속 원서질 하겠네, 몰래 몰래.' 그래서 로열티 검증 질문이 바로 나오죠, 이런 친구들. "다른 회사 어디 있었어요? 우리 회사 왜 썼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질문들 있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 그리고 다섯 번째, 편견이 있어요. MZ에 대한 편견,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뭐 막 요즘 인제 면접 질문에도 많이 나오죠. 뭐 상사가 저녁에 당일날 번개를 하자고 그런다.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편견. '야,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가 심해.' 그래서 강조되는 포인트가 요즘에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이거 기사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과거에는 직무 역량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 책임감으로. 그래서 이 편견을 못 깨면 '야, 일은 잘하겠는데 이 친구 책임감 없겠네.'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직무핏과 조직핏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과하게 "저 일 잘해요. 저 일 잘해요." 이것만 계속 얘기하거나, 혹은 "저 조직에 어울려요. 조직에 어울려요." 이 얘기만 하거나 좋지 않아요. 질문을 했을 때 직무에 대한 질문은 직무 핏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직 핏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돼요. 이 균형이 어긋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예 역으로 해서 아까처럼 정답 잡판기의 반대 유형이죠. 아예 말을 못하고 버벅버벅거리는 친구 있죠. 이런 친구, "야, 일할 때도 깝깝해서 이 친구랑 어떻게 일하냐."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주의할 건 뭐냐면요.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본질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지 절대로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은요, 이 성적에 따라서 줄 세우는 평가가 아니에요. 퀴즈쇼가 아닙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퀴즈쇼가 아닙니다. 경향은 존재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존재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호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요. 면접이 뭐죠?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이게 본질입니다. 이거에 집중하세요. 소개팅 상황처럼 사람을 파악하는 대화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것인가, 직무핏, 조직에 어울릴 것인가, 조직핏.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파악해 내가는 겁니다. 물론 실무진 면접에서는 이 직무핏을 조금 더 세게 보는 건 사실이고요. 임원진 면접에서는 조직핏을 좀 세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1분 자기소개라는 문항은 이거에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무기를 좀 보여주십사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저도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에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만 가면 떨어지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들어온 모든 피면접자들이 어디서, 뭐 저도 취업 유튜버지만 취업 유튜버들이 한 프레임에 맞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관심도는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합격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15년 동안 이 취업판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그동안 쭉 면접에서 떨어지고 뭐 최종 전환도 탈락했던 친구, 뭐 유튜버예요, 그 친구도. 저랑 모의 면접을 한 다음에 최종 합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면접관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정답이 있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각각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의 맞춤형 그런 컨설팅이 좀 필요한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혹시 서강대 친구들이고 면접이 떴다면 뭐 상담이나 이런 것 통해서 모의 면접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면접에 관련된 글들은 제 그 블로그죠. 예, 인싸부부 블로그랑 브런치에 면접 브런치북을 올려놨어요. 이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현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1234님, 서원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G스tat이랑 AI.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AI 역량검사, 뭐 Gstat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이미 해놨으니까 제 클립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섭지만 또 내 매력을 보여주면 합격이 잘 나옵니다.